없던 장현 씨 커플이 예물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예비 장모 연정 씨의 관심은 딴 곳에 있는 모양인데요. 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 장모님은 어떠? 아이고 연정 씨 여기에 본인 반지 고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정말? 역시 우리 이서방. 아니야 오빠 괜찮아. 엄마도 참. 우리 예물 벌었는데 왜 이걸 보고 있어? 일로 와. 이거 내려놓고 빨리 내려놔. 결국 마지못해 반지를 내려놓는 연정 씨.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갖고 싶은 금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에이그 참 철없는 엄마입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연정 씨 모녀. 그런데 그놈의 돈 제발 적당히 좀 해. 내가 지금 돈 얘기 안 하게 생겼어? 그놈의 돈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 일으키기만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그러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어째 모녀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2달 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이서방,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자, 얼른 경찰서 가자고. 전 못해요. 이서방, 느닷없이 경찰서에 가자니 대체 무슨 일이죠?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줘.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보게, 제발 내 딸 좀 신고 좀 해줘. 제가 어떻게 결혼한 여자 고소를 해요? 이보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제발 고소 좀 해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예비 사위에게 자신의 딸을 고소해달라며 통사정을 하는 예비 장모.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말 오후 결혼을 앞둔 선미 씨가 예비 시댁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장현 씨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는군요. 부족한 게 많아요. 어머니가 저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네. 내일 모레 50인 전원만 생각하면 내가 밥이 안 넘어갔는데 아유 이제 원도 한도 없다. 고맙다. 고마워. 네, 어머니. 애물단지였던 노총각 아들이 무려 10살 연하의 참한 신부감을 데려왔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오후 영업 준비가 한창인 장현 씨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예비 장모 연정 씨였습니다. 사위. 어쩐 일이세요? 우리 사위 영업 준비하는 거야? 예.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낮술을 좀 한잔 했어. 예. 우리 사위 오늘 나랑 술 친구 좀 해줄 수 있어? 에이,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대낮부터 술 친구를 해달라니요. 예비 장모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결국 영업 준비를 중단하고 가게 문을 닫은 장현 씨. 그런데 잠시 후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자 연정 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번듯한 가게가 2개나 있고 그럼 돈도 많이 모았겠네? 막 몇 억씩 있고 그런가? 뭐 우리 사위 그럼 내가 돈 필요하고 그럴 땐 언제든지 빌려줄 수 있는 건가? 아이고 조만간 한 식구가 될 사이라지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비 장모의 노골적인 태도에 어쩔 줄 몰라하는 창현 씨. 바로 그때 뭐 하는 거야? 왜 여기까지 와서 술을 마시고 그래? 너 어떻게 알고 왔어? 아, 장모님. 제가 연락했어요. 머리야. 어랍쇼 연정 씨 딸이 나타나자 갑자기 취한 척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 대체 왜 연정 씨는 딸 몰래 예비 사위를 찾아와 돈 얘기를 꺼낸 걸까요? 일주일 후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선미 씨.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선미 씨의 방에서 웬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선미 씨 설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니겠죠? 왜 벌써 일어났어?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많이 잤어요. 뭐야? 맛있겠다. 아, 나 안 그래도 엄마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아유, 그랬어요, 우리 아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선미 씨 아들이라고요? 얼른 저기 가 있어. 가져갈게. 배고파요.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있었다니 이거 왠지 깨름칙한데요. 엄마 빨리. 먹자.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 전화. 발신자를 확인하고 당황하는 선미 씨. 예비 신랑 장현 씨한테서 온 전화인데 왜 이렇게 난처해 하는 거죠? 아들 먹고 있어. 엄마 잠깐만. 알았어요.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걸 보니 선미 씨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점심 같이 먹을까? 아, 그게 내가 좀 속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따 전화할게. 선미 씨, 대체 어쩌려고 창현 씨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외출 중인 연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어떡해, 큰일 났어. 지금 창현 씨가 집으로 오고 있대. 나 지금 아파서 잔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네가 거짓말 한두 번 하니? 지금 집에 종혁이 와 있다고. 어떻게 좀 따돌려봐. 지금 거의 다 왔대. 빨리. 참,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그럼 보아하니 장현 씨는 선미 씨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딸의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진 연정 씨. 무슨 생각인지 다급히 승용차를 몰아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정 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맞아. 그러더니 곧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데요. 이서봐. 난데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나? 예? 장모님 거기가 어디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 장모의 교통사고 소식에 서둘러 발길을 돌리는 창현 씨. 일단 작전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 어쩌려고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걸까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연정 씨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미 씨는 자신 때문에 교통사고까지 낸 어머니를 보고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입니다. 많이 다친 거 아니지? 고생했어. 아니 이 돈은 뭐죠? 수급이라도 주는 겁니까? 나도 나지만 너도 참 간도 크다. 이혼녀에 애까지 있는 거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걱정하지 마. 말만 안 하면 안 들켜. 나도 모르겠다.
마음 단단히 먹어. 곧 있으면 다 끝나. 곧 있으면 끝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보아하니 선미 씨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것만은 아닌 듯한데요. 대체 이 모녀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보름 후 선미 씨 커플이 신혼살림을 꾸밀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장현 씨를 앞에 두고 선미 씨 참 뻔뻔합니다. 고마워. 진짜 여기서 살게 될 줄 몰랐어. 다 당신이 잘 알아봐서 그런 거지. 이제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지? 짜잔. 5천 맞지? 아파트 잔금을 치르라며 선미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장현 씨. 오빠가 내일 바쁘니까 내가 내일 계약 잘 할게. 어허, 장현 씨는 선미 씨의 과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인데요. 이거 갈수록 불안합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연정 씨가 몹시 초조해 보입니다. 인기척을 듣고 다급히 현관으로 향하는데 잘 됐어? 응? 성공했어? 돈 받았어? 아니, 안 됐어. 못 받았어. 아니 왜? 오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준비가 안 됐대. 어떡해. 아이씨. 이러다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아, 술이나 한잔 해. 아, 이제 보니 두 사람 장현 씨의 돈을 노리고 있었나 본데요. 그렇다면 선미 씨 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잠시 후 술자리를 함께한 선미 씨 모녀. 에휴, 진짜. 우리 제발 잘 좀 하자. 걱정 좀 하지 말라니까. 참. 화장실. 그 참 딸의 사기 결혼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엄마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연정 씨가 자리를 비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에 약을 타는 선미 씨. 이거 무슨 약이지요?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까? 빨리 와. 오케이. 좋다. 내가 다 해결할게. 나만 믿어. 진작에 그럴 것이지. 짠. 원샷. 딸이 약을 탄지도 모르고 거침없이 술잔을 들이키는 연정 씨. 이거 괜찮을까요? 잠시 후 선미 씨가 어머니의 동태를 살핍니다. 자? 자는 거야? 그래, 푹 자.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다음 날 연정 씨가 다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 장현 씨 가게를 찾았군요. 선미 연락돼? 어? 선미 못 봤어? 선미가 왜요? 선미가 없어졌어. 없어지다뇨. 이 사람들 어떡하면 좋아. 선미가 없어졌다고. 놀랍게도 지난밤 선미 씨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사실 선미가 자네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자네랑 결혼을 포기한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선미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 예? 아들이라뇨?
결국 연정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딸의 과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씨 커플은 신혼집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씨가 돌연 어머니와도 소식을 끊은 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씨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예비사위 씨에게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연정 씨가 창현 씨를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있어봐. 대체 무슨 부탁을 했기에 창현 씨가 이렇게 난처해 하는 걸까요? 내 말 좀 들어봐. 응?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고. 응?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못해요. 왜 못해?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진즉에 했겠다. 어? 선미 찾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고소를 해요? 왜 못해? 결혼하기로 하고 도망갔으면 결혼 사기 맞잖아. 근데 왜 못해? 딸을 찾으려면 결혼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요? 있어봐. 내가 이렇게 제발 좀 빌게. 자, 있어봐. 이렇게 빌게. 제발 좀. 제발. 장모님, 장모님, 저 선미 그런 여자 만들 생각 없어요. 일단 좀 기다려봐요. 네? 그럼 선미 대신 자네가 내 돈 갚어. 네? 무슨 돈이요? 내가 선미한테 받을 돈이 4천만 원이 있거든. 자네가 선미랑 결혼할 사이니까 그 돈 자네가 대신 갚어. 장모님,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이구 이 멍청아. 선미 걔가 자네랑 나한테 뒤통수를 칠 거라고. 선미 씨한테 받을 돈을 장현 씨에게 내놓으라는 연정 씨인데요. 두 사람 모두 선미 씨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니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보름 후 경찰과 함께 어딘가를 찾은 장현 씨와 연정 씨. 여기입니다. 두 사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체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보아하니 불법 도박장 같은데요. 그 속에 보이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으니 바로 선미 씨였습니다. 야, 김선미! 아니, 자기가 여길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야, 네가 감히 날 배신하고 도망을 쳐? 엄마 이것도 나와! 어디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네 아빠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두 사람 모녀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불법 도박장에서 시작되는데요. 김선미는 지연정을 친언니처럼 따르며 현금 부자인 그녀에게 종종 도박 자금을 빌리곤 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에휴, 내가 이자는 5% 갚을게. 하지만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김선미가 돈을 갚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빌려준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지연정은 김선미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돈 빌려가 내가 뭐가 그렇게 뻔뻔해? 야, 누가 보면 내가 네 돈 빌린 줄 알겠어. 그래서 언니도 갚으려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청소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4천 갚나 몰라. 야, 너 지금 그거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그 돈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길로 김선미가 지연정을 데리고 간 곳은 장현 씨의 가게였습니다.
지연정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결혼 사기를 계획한 김선미. 저 인간이 현금 부자인데 내가 지금 잘못 들어갔거든. 결혼 담보로 한몫 뜯어낼 건데 언니가 엄마 노릇 좀 해줘. 엄마 노릇을 왜 해? 결혼하자고 꼬실 건데 당연히 엄마 정도는 보여줘야지 믿지 않겠어? 그렇게 지연정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김선미의 가짜 엄마 행세를 하며 결혼 사기극에 가담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씨는 씨에게 받아낸 결혼 자금으로 씨의 빚을 갚아야 했지만 모조리 들고 도망을 갔던 건데요. 가짜 엄마 행세까지 하며 씨의 사기극을 도와줬던 씨는 자신 역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씨에게 씨와 결혼할 사이니 빚을 대신 갚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는데요. 결국 혼인을 빙자해 사귀던 남자에게 5천여만 원을 갈취한 씨와 각자 장모 행세를 한 씨는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없는 것 좀 놔봐. 그러게 언니가 신고를 해. 다 맞췄잖아 이거. 나도 몰라. 가시죠. 좀 나요. 두 여자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어긋난 방법으로 타인을 기만해서 얻은 재물은 결국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부정하게 번 돈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쉽게 와서 쉽게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